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메타, 범죄자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장악하면서 사기 만연에 맞서다. 그리고 MIT 학생의 AI 연구 논문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메타 플랫폼, 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기 실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온라인 사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할인 광고나 무료 경품 또는 귀여운 강아지, 입양 같은 콘텐츠를 클릭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에 덫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회 한 중소 유통업체 대표인 에드거 구즈만은 요즘 들어 전화기 너머로 분노한 고객들의 항의를 듣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그의 회사 하프 오프 홀세일의 광고를 보고 전동 공구나 리퍼브 상품을 저렴하게 주문했지만 실제 상품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광고가 진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기꾼들이 구즈만의 회사 사진과 주소를 도용해 만든 가짜 페이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메타의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미국 대형 은행들이 운영하는 송금 서비스 젤에서 보고된 사기의 절반 가까이가 메타에서 기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 단속을 담당하는 영국과 호주 당국 역시 비슷한 피해를 보고했고, 메타 내부 문서에는 신규 광고주 10명 중 7명이 불법 또는 저품질 상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구즈만의 사례처럼 도용된 사진과 주소로 만든 광고가 1년 동안 무려 4,400건 넘게 메타에 게재되었고, 이 중 정식 광고는 고작 15건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기 광고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메타는 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메타 내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회사는 수익을 내는 광고주들에게 제약을 걸기를 꺼려합니다. 광고 매출은 메타의 핵심 사업이며 지난해 이 수익은 1,6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즉, 사기 광고를 무리하게 막다 보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부 문서에는 금융사기를 일으킨 광고주 계정을 정지하기 전 최대 32번의 경고를 받도록 허용하는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조치보다 형식적 절차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심각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공간 중 하나는 메타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곳은 무료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크레이그리스트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장터가 되었고, 동시에 사기꾼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은행들이 가장 자주 보고하는 사기 유형은 강아지 판매 관련 사기입니다. 귀여운 사진과 함께 무료 입양을 내세운 광고가 올라오지만 돈을 송금한 후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심지어 광고의 발신지는 카메룬,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추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서 국제 조직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른바 돼지도살 피그 부처링이라 불리는 조직적 사기 수법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짜 구인 광고로 유인해 해외로 인신매매한 뒤 감금된 상태에서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고문과 학대의 위협 속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매개체로 메타 플랫폼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관 에린 웨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기 산업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메타뿐입니다. 하지만 메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우리의 정책, 미행이 책임을 야기하지 않는다며 사기 광고를 차단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사용자는 페이스북에서 접한 허위 경품 광고에 속아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수백 달러에 달하는 결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메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는 광범위합니다. 식품 브랜드 맥코믹의 이름을 도용한 광고는 2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한 가짜 경품 이벤트로 퍼졌고 수백 명이 댓글로 피해를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차원의 실질적인 단속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또한 메타는 2022년부터 내부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사기 단속보다 인신매매, 차살, 자해 관련 콘텐츠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 탐지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당시 페이스북 그룹 내 사기 리뷰 비율은 46%나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메타는 자신들의 노력을 변호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0만 개 이상의 사기 계정을 삭제했고 그중 다수는 생성 후 일주일 안에 적발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얼굴 인식 기술과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사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타가 진심으로 바꿀 의지가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 광고에 속고 있습니다. 무료 강아지, 파격 할인, 경품 이벤트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와 돈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피해자의 눈물과 절망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앱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도 확실히 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메타 플랫폼의 사기 문제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명문대학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가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학문적 논란을 넘어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구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MIT는 공식 성명을 통해 그동안 학계와 언론에서 널리 주목받았던 한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은 MIT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공지능이 과학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재료과학 연구실에 AI 도구를 도입했더니 새로운 물질 발견의 속도가 크게 증가했지만 그 도구를 사용한 연구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연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과학자의 직업적 만족감이나 연구의 질적 경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MIT의 두 저명한 경제학자 데런 에이스모글루와 데이비드 오토의 지도를 받으며 작성되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 소개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터졌습니다. MIT 측은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와 신뢰성,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연구의 진실성 자체를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MIT는 학생의 이름을 공식 성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 논문은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 에이단 토너 로저스의 작품이었습니다. MIT는 이 사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문제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학생 개인정보 보호 및 학교 정책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학생은 현재 MIT 소속이 아니며 논문은 MIT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논문을 공동 지도한 두 경제학자는 해당 연구가 진행된 연구실을 직접 알지 못하는 한 컴퓨터 과학자로부터 이 논문의 결과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받았습니다. 특히 이 기술이 정말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연구실의 성과가 논문에 서술된 대로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에이스모글루와 오토 교수는 MIT 측에 이 문제를 공식 보고했고 학교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학교는 해당 논문의 과학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작년 11월 미국 국립경제연구소에서 정식 발표된 후 학술 커뮤니티에서 연구사전 공개 플랫폼인 ARXIV에 게재되었고 이후 세계적인 경제학 학술지인 쿼털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에도 투고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MIT는 ARXIV 측에 이 논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학술지에도 심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논문을 함께 지도했던 데이비드 오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당혹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논문이 부정확하다는 수준을 넘어 MIT라는 세계적 연구기관의 이름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AI가 과학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데이터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인간의 경험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MIT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통해 발표된 논문조차도 이렇게 철회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AI 연구는 더 높은 투명성과 검증 과정,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기술 윤리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MIT가 더 이상 지지하지 않기로 한 AI 관련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